최정수 박사의 청렴 톡톡. 바보 아저씨들의 이야기. 역사 속 청렴 위인. 오늘은 14강으로 바보 아저씨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얘기입니다. 바보 아저씨들의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는 조선의 청백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초대 부통령 이시영 형제들과 또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와의 편지를 끝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조선의 청백리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자산 정약용 선생님, 강진리 고향이죠.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참 머리가 좋았대요.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다 조금 옆길로 가서 그러는지 벼슬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일 높게 간 것이 정삼품입니다. 정삼품이라면 요즘 보면 차관급 정도? 차관보 창급 이 정도요.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도 업적이 대단합니다. 이분들은 친척들이 이승훈 신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천주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귀향을 갔습니다. 그것도 1, 2년 귀향이 아니고 자그마치 강진에 18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을 추천하는 이유는 청백리로서 아주 너무 청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강진에 가서 귀향가 있는 동안에 그 아들과 부인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한 8년이라고 그랬나요? 한 8년 동안에 모으고 농사 짓고 모아가지고 비로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청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임금의 총망을 받다가 이렇게 귀향을 가든가 아니면 다른 반대파한테 몰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불만을 많이 가지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나가서 보자. 풀리면 보자. 감옥에서 나가면 보자. 가만 안 둔다. 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면 마음껏도 못해요. 거기서 술이나 먹고 해서 폐인이 돼서 귀향지에서 죽는 게 보통 뭡니까? 자기 스스로 폐인이 돼 죽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분하고 화를 못 이겼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반대파가 일부러 설정 와서 죽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속극 보듯이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내 운명이다.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을 해야지. 이분은 진짜 수원 화성 말이죠. 수원 그 성 있잖아요. 그 축조할 때도 이분이 감독이었어요. 설계사였어요. 이분은 과학자예요. 기중기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하는 것도 이분이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머리도 좋고, 머리도 좋았어요. 4살 때 천자문 다 띄었다는데요. 4살 때 천자문 띄고 6살 때 가지고 시를 지었다는데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강진에서 제가 강진에 이분이 처음에 머물던 곳 사이제 초당 다 가봤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책을 짓기 시작합니다.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그때가 벌써 몇 살이냐면은 56세인가 그래요. 그때 경세유포. 그 유명한 책 아닙니까? 경제의 지표입니다. 경세유포, 험험심서. 그거 아마 57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제일 우리가 청렴 강사들 때부터 그렇고 공직자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책이 뭡니까? 목민심서입니다. 그거는 이제 풀리자마자 바로 올라오면서 했다던가요? 하여튼 55세, 56세, 57세, 58세 책을 얼마나 지었는지 모릅니다. 강진에서만 300권 이상 지었대요. 이분이 평생 지은 책이 500권이에요. 이분이 귀향을 안 갔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남을 탓하기 전에 받아들이고 열심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유명한
우리 선조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리, 그 궁뎅이, 오리궁뎅이, 그 오리가 아니고 오리, 호가 오리예요. 오리 이오닉스 대감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분도 아주 청렴해요. 이분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는 장관급? 거의 장관급이죠. 차관급은 거의 없어요. 장관급 정도를 40년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5번 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유성룡, 서예 유성룡, 우리 연속국의 징비록 봤죠? 징비록이란 건 바로 유성룡 씨가 쓴 거예요. 유성룡 대감이 쓴 건데 이온익 대감하고 둘이를 듭니다. 또 하나 집어넣으면 이순신장. 근데 이온익 대감이 국무총리 5년 5번을 하고 장관급을 4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임 후에 형편을 보겠습니다.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비가 샜습니다. 돗자리 짜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그간에 돈 다 어떻게 써요? 그 고관이 받은 돈이.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신하 갔다 오더니, 전하, 이 대감 안 되겠습니다. 빚세는 초가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지어줬습니다. 조선에서 임금이 집을 지어주라고 어명으로 한 사람이 3사람이에요. 허목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목대감. 그 다음에 황희정성하고, 여기 지금 이온익 대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깨끗했어요. 이분은, 정적의 반대 사람들도 이분을 존경했습니다. 워낙 사람이 인자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 대감님, 우리 대감님, 우리 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청렴대감, 우리 대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성룡 대감은 너무 똑똑했어. 속이고 싶지만 감히 속이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온익 대감은 속일 수는 있어도 차마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이 보이죠? 덕망이 보이죠?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대조해서 하면은 황희정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촌 황희 선생은 최근에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무슨 청병이냐고 자기 집 말이지 종하고도 간통을 하고 말이죠 부정부패를 해갖고 말이요 사원부에서 탄핵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몇 년간을 근무를 했냐면은 공직에 74년간 근무했습니다. 14세부터 엄수로서 들어가서 87세까지 했어요. 74년간 근무를 하면서 4번 탄핵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를 19번 했습니다. 19년을 했습니다. 19번 아니라 19년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부터 해서 정성, 우의정, 좌의정해서 합하면 25년을 했습니다. 2호 예형 변공, 내 제법 국문농상 이 모든 장관을 다 몇 번씩 해봤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74년간 했으니까. 근데 퇴임하고 아까 이온익 대감처럼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농사 지이고 살았습니다. 집에 비가 샜습니다. 부인이 장관들 부인하고 야유회 갈 때 옷이 없어가지고 누구 옷을 빌렸어요? 시어머니 옷을 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관복은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황희정성은. 그러면 한 벌 갖고 어떻게 더러워서? 그러니까 햇빛 날 때 얼른 저녁에 와가지고 빨아가지고 얼른 말려갖고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말려서 미리 못 말리고 있는데 임금이 들어오라고 지시가 어명이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덜 말랐잖아요. 솜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솜 붙어 있는 거 그쪽에 놔놓고 솜 붙어 있는 거 입고 그냥 가가지고.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온익 대감하고 황희정성하고, 물론 황희정성이 4번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파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부정부패에 열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대통령이 직접 부정한 사람도 있죠. 그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뭐 했습니까? 친인척, 자식들이 했죠. 형님이 하고 아들, 딸 뭐 이렇게 했죠. 이분도 3남 2녀가 그래요. 그런데다가 오죽 주위에 친척이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니 부인이 받으면 어떻게 뭘 알아요? 하도 먹기 살기가 힘드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옆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갖고 부인이 쌀을 좀 빌려왔는데 쌀 빌려 죽 쏟다 그러니까 그거 왜 했냐고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쌀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 좀 무섭잖아요. 어쨌든 간에 4번 탄핵을 받았는데 사헌부에 검찰에 가가지고 받았다고 얘기한 정성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해도 돼요. 누가 감히 도전하겠어요? 받은 거는 받았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믿은 겁니다. 세상에 장관 국무총리가 자기가 받은 거, 식소들이 잘못된 거 자기가 했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이에요. 깨끗했습니다. 빚에는 집에 오죽하면 임금이 집 한 채 지어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분이 왜 바보 아저씨냐? 정약용 씨까지 정약용 선생님까지 다 바보냐? 뭐, 정약용 선생님은 뭐, 아까 말씀드린 됐고요. 이원익 대감하고 이분들은 정말 장관급을 몇십 년간 한 사람 아닙니까? 왜 초가집에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합니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쓰고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줬어요. 친척들 결혼 자금까지 다 줬어요. 이웃 힘든 사람 다 줬대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청렴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뒤에 나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